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는 이제 행정행위 중에서도 공제책에 있는 하명과 허가 문제입니다. 허가. 공제책을 보신 분들은 여기 제가 이제 페이지 써놨으니까 그쪽을 뭐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명이라는 건 행정청이 상대방인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명이라고 하죠. 근데 의무 부과를 하는 게 다 하명인데 여기는 뭐뭐 해라 무슨 하명? 자귀 하명이라는 게 있고 뭐뭐 하지 마라 부자귀 하명이라는 게 있고요. 경찰권이 발동되면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수인 하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나 물건 내라고 하면 빨리빨리 내라 급부하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명에는. 자, 일단 내가 의무를 부과하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부자기 하명에 따른 절대적 금지는 자 무슨 얘기냐면 부자기 하명을 다른 말로 경찰 금지라고 하죠. 금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금지. 근데 금지에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절대적 금지가 있죠. 절대적 금지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 금지가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절대적 금지를 하려면 이거는 법에 있죠.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에서 법에다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법에다 써놓잖아 주로. 그래서 이 절대적 금지는 법에서 직접 법조문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법조문에. 그래서 법규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절대적 금지는. 여러분 조심할 게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면허 정지를 하잖아요. 면허 정지는 행정청이 나한테 때린 거죠. 그거는 하명 처분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44조에 보면은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돼 있죠. 그럼 음주운전 하지 마라는 거는 법조문에 써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법조문에 의해서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법규하명이야. 법조문에 하명이 써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 금지를 시키려면 법조문에 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절대적 금지는 법규하명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는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허가를 받으면요 금지가 뭐 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잖아. 그래서 허가를 유보한 금지로서 허가라는 별도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금지가 풀리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 금지를 하려면 법에다가 써놔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 금지는 허가를 받으면 풀리는 거고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명에 의해서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무를 이행, 불이행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의무를 불이행하면 여기 뭐예요? 강제집행이고 위반의 경우가 행정벌입니다. 다르죠?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크로스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명의 위반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술집을 하는데 불법 영업하다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럼 나는 영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영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명이 영업정지가 하명인데 하명에 위반해가지고 영업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술집에 손님이 술을 먹으러 왔잖아요. 술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술 판 건 유효예요, 무효요? 유효죠. 그러니까 술값 받을 수 있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에도 술값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하명에 위반해서 술판 행위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있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하명에 위반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그건 유효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된 자귀급부 수인의무 풀어주는 거. 여러분들 자귀급부 수인의무를 풀어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면제라고 해요. 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허가는 무슨 의무를 풀어준다고요? 부작위 의무를 풀어주는 겁니다. 부작위 의무. 그래서 리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아까 무슨 금지만 허가 대상이 된다고요? 상대적 금지만. 여러분들 절대적 금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해 줄 수 없죠. 따라서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마지막, 허가는 상대적인 것으로 당의 허가가 정하고 있는 금지만 해제하여 줄 뿐 모든 금지를 해제하는 건 아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경찰 공무원입니다. 근데 내가요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경찰이. 그럼 나는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있는 건 풀렸어요. 그런데요,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영리업무 금지가 또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근데 식품위생법에 허가 받았다고 공무원법에 있는 영리업무 금지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는 거죠. 그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에 있는 금지만 풀리는 거지, 다른 법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금지까지 다 풀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허가는요, 유효요건이며 적법요건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거든요. 적법요건과 유효요건의 차이가 뭐냐면, 적법요건은 요건을 구비하면은 이거는 적법이다. 근데 요건을 구비를 안 하면 적법의 반대가 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구비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적법, 위법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이걸 적법요건이라 그래요. 반대로 요건을 구비하면은 유효예요. 효력이 있다죠. 반대로 요건을 구비를 못하면은 유효의 반대가 뭐예요? 무효예요. 이렇게 유효, 무효로 달라지면 그게 유효요건이 되는 거예요. 적법, 위법으로 달라지면 적법요건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단란주점을 하는데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허가를 안 받고 해버립니다. 그럼 나는, 자, 먼저 이것부터 할까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 받고 영업하면 나는 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적법이죠. 반대로 내가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하면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적법, 위법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허가는 적법, 위법 차이가 생겼으니까 적법 요건이에요. 반대로 허가를 받고 술집에 술 팔았죠. 그러면 허가를 받은 술집에서 술 팔면 유효 맞죠. 근데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술집에서 술 팔면 술값 못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따라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술 팔아도 무효예요?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고 술 팔아도 유효. 허가 안 받고 술 팔아도 유효. 그러면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가에 따라서 유효, 무효의 차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럼 그래서 허가는 유효, 무효로 차이가 안 생겨. 따라서 허가는 무슨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 허가는 적법 요건은 맞지만 유효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기억 맞고, 의무를 위반하면은 여기 행정 벌이고요. 여기 그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니까 반대로 돼 있다. 그리고 함영이 위반해서 술 팔아도 효력은 있다. 발생하지 않는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면제 개념이고 허가는 부작위무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는 적법 요건일 뿐 얘는 아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함영과 허가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